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고민들이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연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메일 주소를 통해 언제든지 고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계정이고 오로지 변호사들만 해당 메일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은 확실히 보장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쪼록 청소년 보호구역에서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분들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서 만약에 컨텐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영상화하지 않고요. 또한 보내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각색을 통해서 확실히 누구의 사연인지 알 수 없도록 해서 저희가 상담에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먼저 들려드리고 조조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변호사님께서 사연을 읽고 또 도움을 주시는 영상을 보고 저도 용기 내서 제 상황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은따라고 하죠. 오랜 시간 따돌림을 당해 왔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알지 못해요. 어느 순간부터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고 막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물건이 없어지거나 체육복이 다른 학년 복도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메로 모르는 사람들이 욕을 보내고 성희롱을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년만 버티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친구도 사귀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는 일진 무리 학생들 중에 그 누구와도 겹치지 않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기 초에 적응도 잘하고 같이 밥을 먹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무난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하나가 혹시 어떤 친구를 아냐고 물어왔습니다. 네, 바로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일진 중 하나의 이름이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말이 제가 같은 반 친구의 욕을 하고 다녔다. 걘 중학교 때부터 그런 애였다. 남자 엄청 좋아하고 남 욕하고 다니는 애니까 정신 차리게 제대로 밟아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기에 억울하다라고 했고 같은 반 친구도 일단 알겠다고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그날부터 저를 대하는 친구들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된 지금 중학교 때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젠 실수인 척 제 머리를 때리거나 너가 나랑 내 친구들 욕하고 다니냐며 모르는 선배들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버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학교 때 있던 학교폭력 사실도 지금 같이 신고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입니다. 지난 일도 있고 또 학교도 다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사연을 읽었는데요. 꼭 사연을 보낸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이런 피해를 입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은따, 얘는 왕따 이렇게 부르는 것들, 친구들 사이에서 있는 은근한 따돌림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왕따 상황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친구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조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본인의 상황을 한번 지켜봐 달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일단 1차적으로 도움을 구하는데, 그 도움을 일단은 내 감정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많은 부분 학교폭력 실제로 왕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왕따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사실은 이게 왕따나 은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지 않는 문제에 더해서 우리가 왕따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가해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장난이었다, 아니면 내지는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 다른 학생에 대해서 한 것이었다,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랑 장난을 치면서 그런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그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녹음을 해놓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이 사연으로 돌아와서 우리 학생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였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중학교 때 있었던 학교폭력 사실도 신고할 수 있을지 이제 이거를 궁금해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신고는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친구들이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 친구들 진술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준비하면서 얼마든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게끔 또 어떤 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중학교 때 만약에 학교폭력 사실이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져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폭력의 처분 수위를 결정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이 학교폭력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의 기준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 가해 학생이 조금 더 높은 처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학교 때 학교폭력 사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도 학폭 신고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른 학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피해를 입은 친구가 학생이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첫 번째, 나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노력해보자. 그리고 그 방법은 친구랑 상담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심리상담 선생님, 위클래스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너무 주저하지 말고 이것은 왕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필요한 증거를 한번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세 번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오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심한 얘기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녹음을 해보자.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준비가 어렵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변호사님과 같이 증거자료를 같이 준비를 해보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학교 때 있었던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 오래된 일도 신고하는데 너무 주저하지 말고 일단은 신고는 하되, 다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증거가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내용 자체, 그런 정황, 이런 것들도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나간 일에 대한 학교폭력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신고를 하자.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들 너무 고민을 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왕따나 은따는 고민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또 왕따의 범위,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연에서도
선배들이 와서 막 뭐 뒷담화를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피해가 조금씩 커질 수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영상을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 부모님들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오랜 기간 왕따나 은따를 당한 상황에서는 아이 자체가 무기력한 감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조금 진단을 해 주시고 아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의 사연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언제든 청소년 보호구역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